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푸의 스태프 주희 인사드립니다. 영애들의 티파티는 여성 영상인들의 고민과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해보는 자리인데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함께 화도 내고 웃고 울면서 여성들과 영상 업계에 대해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일까? 인데요. 저 스스로도 끊임없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영상은 창작의 영역이다 보니 만드는 과정에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 결과물을 남에게 평가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길이 맞는 걸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과연 내가 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스스로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총 3분의 게스트 영애님들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라고 하고요. 저는 영상을 예술의 도구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고 영상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미디어 아트도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니라고 하고요. 2021년부터 SF 장르 중심으로 영화랑 미디어 아트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페일블루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한 3년 반 정도 좀 더 직장인 자아에 가까운 영상인이고 디지털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프리랜서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 후반 작업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저도 연출 쪽으로 가고 싶은 그런 갈망과 갈증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주제와 같은 그런 고민 때문에 쉽사리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신 이유나 배경이 있다면 뭘까요? 우선은 제가 이제 일한 지 3년 반 정도 돼가는데 딱 이 시기가 굉장히 롤이 애매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완전 메인을 맡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런 인턴이나 완전 조연출의 시기는 지나서 나에게 떨어진 업무들도 있는데 그거를 해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계속해서 좀 자기 의심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게 맞나? 근데 저는 비전공자고 아예 영상과 정말 관련 없는 전공이어서 이제 거기서 오는 뭔가 차이도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재능이라는 표현의 덕을 보는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천재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자기만의 아픔은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냥 저는 영화를 하고 싶다고 생각한 지 10년이 넘어서 영화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 질문 앞에서 얼마나 외롭고 상처를 받고 이 질문을 이제 졸업하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지 약간 그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나눠보고 싶었어요. 뭔가 이 주제는 항상 혼자서 고민하는 주제였던 것 같아서 이거를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게 데니님 말씀처럼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주제가 정해지고 합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주제가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던 거는 저는 사실 이 일을 한 지 꽤 오래됐더라고요. 제가 세보니까 지금 7년 차예요. 그것도 사업을 한 지가 지금 올해 7년 차라서 실제로 이제 몸담은 지는 7, 8년 된 것 같아요. 저도 전공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도 될까 막 하는 고민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이 일을 오래 해오고 나서는 이 질문을 약간 엄청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질문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고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앉아있는 게 재능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진짜로. 그냥 제가 이거를 몇 년 동안 그래도 어떤 그 특정 지을 수 있는 분야에서 몸담고 있을 수 있는 거가 그게 재능이구나라고 요즘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을 때는 그게 어떠한 자원인 줄 모르는데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고 능력이고
그런 거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가장 크게 혼란스러웠을 때는 처음에는 되게 저도 전공 분야가 아닌데도 그냥 하고 싶어서 막 시작을 했던 건데 막 일하고 기계처럼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일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영상을 이제는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크게 커리어적으로 혼란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고 그게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때면은 한 4년 차 정도 됐을 때였을 것 같은데 기계처럼 하고 어떻게든 뭔가 더 따보려고 막 하고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오르락 말랑 할 때 그때 이제 뭔가 일하기 너무 싫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하면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맨 처음에 뭐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냥 저한테 누군가 일을 맡겨준다는 사실 자체가 그때는 막 엄청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나는 왜 이러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뛰어들었던 일이 질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어떻게 그냥 지나갔어요? 맞아요. 사실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계속 했고 하는 과정에서 근데 일을 조금 점점 가려받고는 있어요. 제가 일하면서 어떤 종류의 일은 내가 좀 진짜 재미없어 하는 것 같다. 어떤 종류의 일은 그래도 재밌게 일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생겨가지고 그래도 조금 더 일하면서 제 스타일을 좀 존중받는 느낌들이 있어서 약간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재능이라는 말을 썼냐면은, 그러니까 뭐 레퍼런스 찾거나 그런 거 할 때 진짜 막 기가 막힌 거 이렇게 볼 때면은 나는 저런 거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반대로 또 약간 현타 같은 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이 사람도 감독 소리를 듣는데 완전 공감. 진짜. 그래서 그럴 때마다 진짜 뭐야? 재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감정들을 뭐 특히 이렇게 좀 강하게 느끼는 순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영화를 처음 배우고 찍은 게 그냥 그 사설 워크숍. 모르는 사람들끼리 배우면서 다 그냥 무턱대고 했거든요. 우당탕탕. 근데 다른 현장에 갔더니 거기도 약간 조금 더 책임이 있는데 다들 우당탕탕 나도 하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주인님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난 게 있었는데 어떤 레퍼런스를 찾을 때 너무 뛰어난 거를 보고 나와의 그런 괴리가 느껴지는 그런 사례가 그 구도가 약간 인스타랑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모두가 매일의 인스타처럼 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순간들이 다 편집돼서 올라오는 거고 그런 포트폴리오 사이트 같은데 또 다 그렇게 정리돼서 올라오는 거라서 그런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근데 아까 댄님 마지막 말이 되게 마음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되게 한 사람의 작업물을 볼 때 되게 좋은 것부터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도 엄청난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었고 분명히 망한 것도 있고 그때 망했지만 지금 재조명 받는 것들도 있고 근데 되게 단편적으로 그 사람의 잘된 것들만 보게 되면 계속 주눅만 드는 것 같아요. 뭐,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근데 저는 뭐 현타가 온 상황이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될 것 같다 하는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딱 삘이 오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누가 말하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냐 그리고 그 말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어떻게 말하냐 그리고 내 위치가 지금 어디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거는 오케이 되고 이거는 컷되는 과정들을 많이 겪고 나서 약간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싶고 좀 더 좋은 의견을 나누고 싶은데 뭐랄까 근본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은 영향을 주는 걸 보면서 영상을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거기서 좀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계속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근데 유튜브가 정말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가끔은 내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건지 트렌드에 눈이 먼 뭔가 황소떼 마냥 이게 된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은 현타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푸푸푸 오면서 뭔가 다른 분야 영상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저분들은 굉장히 뭐랄까 좀 더 우직하게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트렌드에 눈이 먼 사람 마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고민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트렌드는 쫓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특히 우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트렌드에 민감해야 되죠. 뭐. 그리고 또 반대로 블루님이 되게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반대로 블루님 보면서 되게 트렌드를 되게 잘 따라간다. 되게 막 트렌드를 만들어 나간다. 그렇게 또 반대로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 거기 포트폴리오 보고 왔어요. 아, 너무 멋있었는데 너무 아이고. 재밌는 영상들이어서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하나의 자존감 지킴이. 네, 진짜. 어떤 엄청 좋은 레퍼런스나 잘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질투도 많이 하고 나는 저렇게 될 수 없겠지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시기를 저는 조금 지나서 이제는 그냥 레퍼런스 이러면서 팔로우하고 그냥 좋아하고 나 이 사람 팬해야지 약간 그냥 이렇게 다가가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공감되는 게 다른 사람이 질투한 적 진짜 많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괜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괜히 질투나고 보기 싫고 근데 또 그런 스스로가 되게 꼴보기 싫어서 한동안 안 보거나 일부러 아니면은 지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팬이 되려고 되게 노력해요. 내가 너무 추하니까 그렇게 질투하는 내가. 그래서 그런 방법이 꽤 먹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그게 저한테도 더 낫고. 내 역할과 내가 한 거는 어쨌든 내가 잘 알아주면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막 사실 뭐 영화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딱 그 한 명의 작품으로 사실 다 평가받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저 최정상에 서 있는 그 한 명이 돼야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살면은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모두가 그렇게 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저희는 다 일을 하니까 알잖아요. 이 하나의 영상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이 투쟁과 피땀 눈물이 있는지 내가 일단 알아주고 저희끼리 알아주고 계속 새기고 서로 리스펙하고 이러면은 되지 않나라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대나무숲에 자주 올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이런 비슷한 류의 고민들이 되게 많았어요. 포트폴리오 리뷰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같은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은 특히 더 약간 내 작업물에 되게 자신이 없는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것들을 뭔가 극복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약간 자존감과 작업적 아이덴티티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지키는 주문? 이런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군가한테 뭐 작업 좋다 아니면 뭐 만든 거 좋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은 그걸로 한 일주일에서 한 달은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오, 오래가네요. 칭찬을 약간 제 도파민을 엄청 해드려야겠다, 저도. 네, 흥분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항상 칭찬을 들을 수는 없으니까 한 번 들었을 때 그거를 약간 엄청 만끽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분들 작업 볼 때 좋은 점을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좋은 만큼 열심히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요. 저도 클라이언트한테 가끔 막, 와, 이번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예뻐요. 이러면 다 캡처해서 모아놔요. 네. 진짜 좋으면은 진짜 창작자들한테는 중요한 것 같고, 표현을 해주는 게. 그리고 왜 어떻게 좋은지 맞아요. 디테일하게. 네. 그래서 그렇게 캐고 가다 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들 나오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관객인 친구가 또 새롭게 재밌게 재해석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저는 지킨다기보다는 엄청 후달려도 그런 티를 최대한 안 내려고 해요. 네, 최대한 진짜 그걸 내가 티를 내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제가 저렇게 생각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감독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제가 혼자 할 때는 더 자신감 없는 게 티가 나는 순간이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저를 보고 있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티를 안 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그 댓글이 정말 즉각적인 반응이 달리잖아요. 이거에 중독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댓글이 물론 안 좋은 댓글도 달리지만 이렇게 타임코드까지 찍어서 요즘 굉장히 엄청 세세하게들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좀 달았던 뭔가 드립들이 진짜 막 웃기네 키키키키 이런 거면 괜히 뿌듯해서 저도 다 캡처해놓고 그 다음에 좀 이런 식으로 만들면 재밌겠는데 해서 내가 만든 편집 각이 사람들이 반응을 한다 의도했던 대로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캡처해서 모아놓고 그런 걸로 저도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달 가는 거죠. 그걸 계속 보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내가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지 계속 이제 되뇌이고 근데 사실 타인에게서 뭔가 재능을 찾고 확인받으려고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은 가끔 들지만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내가 의도한 게 맞았네? 이런 확신으로 되뇌이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다가 한번 팍 무너지고 조금씩 쌓다가 팍 무너지고 그거의 반복인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자기의 내적인 기준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높잖아요. 성별에 따라서 그렇게 사회화된 면 때문에 그런 영향도 확실히 엄청 큰 게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삼창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싫어하실 것 같지만 막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특히 뭔가 그런 포트폴리오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리뷰할 같아요. 때 그런 거 했으면 좋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내가 내 안에서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잘하는 것도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저희가 포트폴리오 제출을 강제한 것도 그런 취지가 가장 크고 사실 왜냐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드러내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자기 포트폴리오를 여기저기 나 이런 일 하는 사람이고 내 스타일 작업물 이렇다 이거를 알리고 다니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 안 했었는데 또 포트폴리오 보다 보면은 나만 아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게 이제 숫자가 쌓이고 그럴수록 되게 쉬지 않고 그래도 달려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좀 든든한 기둥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완전 동의하는 게 개인적으로 저는 뭐 커리어 이런 거랑 떠나서 2018년 정도부터 연말 결산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연말 결산을 뭐 올해는 내가 새로 알게 된 사람 누구누구 내가 새로 본 영화, 본 드라마 뭐 그런 거부터 해서 그냥 1년을 다 정리를 하는데 그러면은 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직업인으로서 그 커리어 정리, 중간중간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만들고 그런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고 저도 데니님처럼 연말 결산 그런 거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J거든요. 슈퍼 J인데? 네, 그래서 한 해 시작할 때 계획을 세우고 이제 한 해가 끝날 때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그걸 보고 이제 내가 이룬 게 있을까 했는데 대박. 신기하게 이룬 게 있더라고요. 내가 새해 목표했던 것들 중에서.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계속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서 다른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는 재능 있는 사람일까? 라는 주제로 술라님, 데니님, 페일블루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마지막으로 오늘 참여하신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여성 영상인에게 가장 큰 감정인 것 같아요. 뭔가 털어놓을 데도 없고 직장 내에선 또 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근데 또 이런 커뮤니티에서 또 재능을 주제로 어디서든 털어놓지 못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생각으로도 한 달을 살아갈 용기를 얻고 아 이렇게 멋있는 영성인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근데 좀 그런 면에서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너무 다들 멋있으신 분인데 왜 이렇게 다들 자신감이 없고 모두가 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꿋꿋하게 다들 자신의 길을 잘 걸어나가는 멋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다들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 소감으로 마치겠습니다. 와, 너무 멋있어요.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재능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 약간 모호한 말들, 저작거리의 그런 말들에 상처받지 말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그거를 기준을 삼자. 그래서 제가 방금 구글의 재능이라는 단어 뜻 뭔지 쳐봤는데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래요. 그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면 뭐든지라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각자 그렇게 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뭔가 그 찌질하고 소위 말해 재능 없는 그런 예술가들 이야기를 엄청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저 같아서. 막 프랭크랑 프란시스 하 이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약간 엄청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그게 저 같다고 생각해서. 근데 이제 그 영화들이 말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냥 결국에 그 영화들의 주인공도 그랬듯이 그거를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열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그것도 행복한 삶이고 내 스타일대로 무언가를 만들고 내 스타일대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도저도 사실 아닌 말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아요. 대충 살아요. 진짜 네. 너무 좋아요. 네, 흐름이 너무 좋아요. 막 내가 네, 재능이 맞아요. 있을까 없을까 막 이거 맞아요. 막 내가 뭔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약간 만약에 맞아, 내가 맞아. 만들고 싶은 거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저는 대충 살자 주의입니다. 네, 저도 되게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의 미흡한 준비와 진행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엔딩 멘트를 해보자면 우리 네. 아니 근데 처음이라서 미흡하다고 하지 말고 처음인데 이 정도면 잘했 대박. 너무 좋아, 이렇게 너무 가는 거 좋아. 어떨까요? 이렇게 갑시다. 좋아요. 주인님 오늘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이런 죄송 금지. 진짜. 저도 되게 바빴는데 오. 여러분도 바쁘시고 저도 되게 바빴는데 생각보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되게 잘 진행이 되었고 하루의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앞으로 더 만들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애들의 티파티 시즌2는 여성 영상인 네트워크 푸푸푸에서 제작되었으며 기획, 진행, 제작을 맡은 저는 스태프 주희라고 합니다. 푸푸푸는 여성 영상인의 든든한 뚝심이 되어주는 커뮤니티입니다. 푸푸푸와 영애들의 티파티가 궁금하시다면 팟빵, 인스타그램, 트위터, 유튜브에서 푸푸푸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더욱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